문희상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다산 의원이신 서초원 의원께서 가슴 떨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나라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간곡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거에 따르는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안보의 최대 해법은 국론 분열을 막는 겁니다. 아무리 센 군비를 갖고 있고 전쟁 준비를 완벽히 갖춘 핵 이상의 무기가 개발돼서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그 나라의 국민 간의 국론이 분열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건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어원이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공한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군사병 안보입니다. 밥식 경제입니다. 안보 경제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믿을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맨 먼저 버려야 되면 뭘 버릴까요? 안보 버려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경제 버려. 아니, 안보와 경제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신분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아닌데 무슨 안보와 경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안보도 경제도 그 바탕에 민심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없으면 무슨 안보라고 무슨 경제를 하냐.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문제를 짚으신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감을 하고 내가 정치하는 의미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이유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제가 야당 대표일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때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했어요. 야당이 안보를 주관으로 해서 협조하겠소 라고 가십시다. 우리 같이 사자회담을 먼저 제안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현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당선자 여야 대표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은 빼고 셋이 만나자. 좋다. 5분 안에 내가 답변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왔어요. 셋이 만났어요. 거기서 여야 7개 합의를 했어요. 안보에 관한 합의.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4당 대표랑 같이 맺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언어, 순서도 별로 안 바뀐 그대로입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일치해서 하자. 내가 그걸 주장했던 제안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지만 여당한테 안보에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여야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둘째, 국제사회가 여야가 의견이 다르다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특히 미국에 한해서 이것을 분명히 했고, 세 번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을 하자라고 제가 야당 대표로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1야당 대표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을 당했을 때 그거를 막자라는 비판하는 그런 결의하는 장소에 그당만 빠졌어요.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보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전술핵 배치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일에 앞장서서 지금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보 장사예요. 이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심정이 아니에요. 야당도 안보에 관한 힘을 합쳐줘서도 모자라는 사판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걸 조장해서 더군다나 미국 가가지고 그중에 당의 일부가 가가지고 분명히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듣고 온 사람들이 여기 가서 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한다고 또 미국 가서 그런 조야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지금? 그게 들어질 것 같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힘을 우리가 모두 합칠 때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좀 감동적이어서 좀 넋을 놓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초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당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그 힘을 모아줄 수 있으면 정부가 많은 힘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봐주는 시간,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판 위주로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감경화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무장관이 눈에 안 띈다. 거기에 외교안보 라인이 눈에 안 띈다. 라는 말까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하는 많은 일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의 속성상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 장관이 안 보인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럼 제가 아마 국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알려야 되는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만, 장관으로서의 그 고유의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에 평균 일주에 2번 정도 각국 외무장관을 만났고요. 또 2번 정도 그 밖에 외빈 면담, 그다음에 수많은 전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과의 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서 지지를 얻는데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스스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설명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관, 이하 외교부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지난 정부 말에 외교 공백, 그걸 극복한 것만 해도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력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난 드려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나? 1700만 국민이 아우성 치면서, 그러나 한 톨에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피 한 번 안 흘리고, 그리고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합법적인 헌법적 절차를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에 따르는 출범된 새로운 정부예요. 그래서 제조산하라고 전체 국가를 대개조화를 하려는 그런 명분 속에서 여러분이 출범했어요. 따라서 대외적으로도 당당하고 국민과 국익의 실익을 위해서 당당히 임해야 될 어떤 정부의 외교부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힘있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국익을 챙길 수 있어요. 지금은 그 한말 대사국 똑같아요. 아차하면 우리는 그냥 낭따라주로 국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어디 치우치지 말고 한쪽에 매달리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날로 쫄병되는 거예요. 장기판 앞에 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당히 살리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국익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나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요.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 각오를 새로이 다지는 한 부분이 외교부 자체의 혁신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다 더 넓은 지평을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번에 혁신 안 중에 하나가 이 매일매일 발등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 처리를 넘어서 좀 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 전략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태규 직전이 가장 어둡더라는 격언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시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것을 굳건한 외교 기조로 삼고
그거에 상응한 남북 교류 협력에 앞장서서 꼭 통일의 안보를 주관으로 해서 협조하겠소 라고 가십시다. 우리 같이 사자회담을 먼저 제안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현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당선자 여야 대표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은 빼고 셋이 만나자. 좋다. 5분 안에 내가 답변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왔어요. 셋이 만났어요. 거기서 여야 7개 합의를 했어요. 안보에 관한 합의.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4당 대표랑 같이 맺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언어, 순서도 별로 안 바뀐 그대로입니다. 안보에 여유 없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분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아닌데 무슨 안보와 경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안보도 경제도 그 바탕에 민심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없으면 무슨 안보라고 무슨 경제를 하냐.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문제를 짚으신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감을 하고 내가 정치하는 의미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이유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제가 야당 대표일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때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했어요. 야당 개발돼서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그 나라의 국민 간의 국론이 분열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건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어원이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공한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군사병 안보입니다. 밥식 경제입니다. 안보 경제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믿을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맨 먼저 버려야 되면 뭘 버릴까요? 안보 버려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경제 버려. 아니 안보와 경제 없으면 그게 뭡니까? 문희상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다산 의원이신 서초원 의원께서 가슴 떨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나라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간곡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거에 따르는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서고급을 통해서 안보의 최대 해법은 국론 분열을 막는 겁니다. 아무리 센 군비를 갖고 있고 전쟁 준비를 완벽히 갖춘 핵 이상의 무기가 우리가 일치해서 하자. 내가 그걸 주장했던 제안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지만 여당한테 안보에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여야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둘째, 국제사회가 여야가 의견이 다르다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특히 미국에 한해서 이것을 분명히 했고 세 번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을 하자라고 제가 야당 대표로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1야당